유형 14번에서 질문 있으신 분. 유형 14번 질문. 없으시면 유형 15번 질문. 없어요? 유형 16번 질문. 유형 17번 질문. 우와, 지성이다. 지성 어서 와. 엄마 태워주셨어? 버스 타고 왔어? 진짜? 지성이 버스 잘 타고 다니네. 지성아, 이런 사이 많이 성장했다, 그지? 우리 지성이 버스도 잘 타고 다니고. 자, 봅시다. 그러면 16번 유형도 질문 없나요? 16번 유형 질문. 괜찮아요? 해. 왜? 아, 수진이한테 질문하라고? 그럼. 오케이. 자, 알았어. 둘이 잘 듣고. 자, 17번 유형에서 질문. 진입하는 없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이런 거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잘하네, 다들. 자, 18번 유형에서 질문. 와. 19번 유형에서 질문. 지성아, 좀 풀었니? 책이 엄청 깨끗한 거 보니까 안 풀었다. 그치? 책 아예 안 풀었어. 아예 안. 어? 아예 안. 아예 안 했다고? 그러면? 몇 문제 풀었어? 책 안 피는 거 보니까 지금 펴기가 두려운 상태다. 그치? 한 10문제 풀었어? 괜찮아요. 자, 그러면 20번 유형에서 질문. 없어요? 자, 21번 질문. 33번. 맞네. 31번. 오케이. 자, 볼게요. 다음과 같이 원점과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PQ라고 하고요. 자, 요 식에서 지금 PQ의 길이를 구해보자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확인할 것들, 좌표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직선 주어져 있으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y는 4분의 15고요. y에다 0 집어넣으면 x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얘가 기울기가 몇 분의 몇이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우야, 이 삼각형은 세변의 길이가 3대 4대 5의 비를 가지고 있겠죠. 이거 이해되세요? 자, 이게 왜냐면 이렇게 세팅되고 있는 아이가 기울기가 몇 분이면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떴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무조건 이가 4하고 3의 비를 가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봤더니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얘도 3대 4대 5의 비를 가져야 돼요. 닮음이니까. 왜? 수직 직각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는 지금 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삼각형들은 전부 다 3대 4대 5의 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이 녀석 한번 볼게요. 지금 요 길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크게. 여기가 5래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3이고요. 여기는 무조건 4예요. 3대 4대 5니까. 자, 그런데 닮은비가 떴어요. 몇 대 몇? 여기 5라고 써있고 여기 2라고 써있고 여기 0이라고 써있어. 3대 2. 얘네들 평행하니까 여기도 몇 대 몇이에요? 여기도 몇 대 몇? 4라는 길이를 3대 2로 비례를 분하시면 되겠죠?
원래 다른 식으로 푸는데 그냥 도형을 한번 풀어봤어요. 자, 물론 연산상으로 그냥 쭉 풀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연산으로 푸셔도 되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건 취향껏 가주시면 되죠. 됐어요? 시간 됐어? 그러니까 이게 직선과 관련된 문제들은 닮음을 어쨌든 활용하시면 그냥 직관적으로 풀립니다. 세부적인 연산, 뭐 점짓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도형 자체 가지고 닮음비 끌어와가지고 세 변의 기례비 가지고 나서 그냥 그거 가지고 닮음비로 풀어버리면 생각보다 단순하게 연산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원래 점짓거 쓰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쓰고 그 문제거든요. 원래는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 문제냐면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자 기울기가 얼마죠? 기울기? 3분의 4. 그렇죠. 3분의 4예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자 5p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분의 4x예요. 자 그럼 이 녀석 좀 볼까요? 얘도 기울기가 똑같이 3분의 4겠죠. AQ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3분의 4이고 어떤 점? 2,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그렇죠? 자, 이 녀석의 일반형을 만들어 보시면 똑같이 3을 곱하고 이항시켜보면 4x-3y는 0 이런 식이 되고요. 또 똑같이 3을 곱하고 이항시켜보면 4x 3y 3을 곱했으니까 -8은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루트 안에서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놓고 상수항끼리 차를 쓰자 그랬는데 여기 상수항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그냥 8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 5분의 8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원래 이 문제의 풀이었어. 원래는. 그런데 뭐 이거야 뭐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냥 한번 닮음으로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33번입니다. 점에서 직선을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네요. 자, 직선 위의 점 P가 AP랑 EH를 만족시킬 때 저들의 넓이는 무엇입니까? 이 도형이 조금 그런 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지 않으면 추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보여볼게요. 처음에 봤더니 x에다 0 대입했더니 y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3이래요. y에다 0 대입했더니 x좌표는 마이너스 얼마냐? 4분의 13?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2니까 한 요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쯤.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그렸대요. 수선의 발. 어딘가에서 만나겠지? 이런 식으로 만나겠지? 자, 이 상태에서 여기 H라고 합니다. 직선 위의 점 P가 어딘가에 P가 있어요. AP, 여기가 A거든요. 그래서 AP랑 AH가 몇 배 차이가 나야 돼요? 2배 차이가 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있는데 어딘가에 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P가 되겠죠. 그런데 이 둘의 길이의 B가 이게 K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2K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삼각형 A, H, P 이쪽이 됐던 이쪽이 됐던 넓이를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준정아 코는 가리지 말고 입만 가려. 그치? 안경에 설이 끼니까 기침할 때 입만 가리면 돼. 자, 그러면 요거거든요. 넓이 자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연산 어떻게 접근을 해주죠? 어렵지 않아. 요거에서 요 직선까지 뭐가 필요해? 거리가 필요하겠죠? 일단 하나. 점짓거가 필요해요. 그럼 저거 가지고 왔으니까 점짓거 T. 얼마? 부모는 5가 됐을 거예요. 3의 제곱과 4의 제곱의 루트값이니까 5가 됐을 거고요. 자, 분자 자리에 요 아이한테 마이너스 1,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사 플러스 6 플러스 13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5와 9대 슉슉슉 날아갔으니까 15에서 3이 나왔어요. 그럼 이 길이는 당연히 3이거든요. 좀 주죠. 얘는 당연히 얼마야? 안 물어볼게. 그냥 설명할게요. 편하게 있어. 자, 3대 6. 1대 2대 루트 3이네. 그쵸? 그럼 여기는 뭐예요? 3 루트 3. 그쵸? 그럼 넓이야. 이거랑 곱한 다음에 2분의 60을 곱하니까. 그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도형이라는 거. 근데 직선은 직관적으로 그려지잖아요. X절편, Y절편 찾고 연결하시고 점 찍고 적당히 그려주시고 이게 어디서 만나는지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하는 것처럼 뭐 1대1이에요. 적당히 그려주시고 어느 쪽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결국은 이 길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길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직선 문제가 나오고 점의 좌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점직거를 사용한다는 가정을,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또 갑니다. 이 유형의 질문. 괜찮아요? 그래요. 자, 그럼 22번 유형의 질문. 4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점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8컴마입니다. 수선을 내렸네요. 그럼 여기 길이가 6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길이가 6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이 둘은 합동입니다. 자, pH랑 bi랑 같대요. 그냥 그림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 mx 플러스 n이라고 되어 있고요. 갑자기 m과 n의 값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해보자. 생각보다 쉬운 문제거든요. 자,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죠. 그치? 동그라미 동그라미면 그리고 이 직선이 OA라는 직선은 뭐 어떤 직선이에요? Y는 몇 분의 몇? 4분의 3 그냥 X라고 써있는 직선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뭐 하고 있어요? 이등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녀석과 x는 얼마라는 8이라는 이 두 직선을 가지고 각이 이등분선, 그렇죠? 하는 식을 구하셔도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6이네요. 여기는 8이네요. 그럼 여기 전체는 10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있고 요 둘의 비가 5대 3이라고 떠 있어. 그럼 요 밑변의 길이 몇 대 몇이에요? 5대 3. 8이네? 숫자 너무 이쁘다. 그렇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예요? 5,6이에요. 그렇죠? 그럼 두 점이 주어졌네? 어때요? 어려워? 누가 어려워? 쉬워 불었지? 쉬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눈으로만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문제를 만나면 쓸 수 있는 모든 기호를 다 쓰세요. 처음에 제가 이제 보자마자 뭘 썼냐면 얘네 둘이 합동이네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기호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는 저는 이런 말 했거든요. 이 땡땡 표시 만나면 이게 이등분선이라는 거, 그렇죠? 이등분선에 사용하고 또한 이 땡땡 표시가 이 좌우의 닮은 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직선을 가지고 직선의 이등분선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요 둘의 길이를 가지고 여기가 5대 3이었습니다. 5대 3으로 B의 대분이 비율상으로 성립하죠. 근데 좌표도 너무 이쁘게 깔끔하게 8,6이었기 때문에 좌표가 5가 되면서 이 점과 8,6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가도 되고. 됐겠어요? 연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 같습니다.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자, 23번 유형의 질문. 248번. 시험 질문 뭐라고요? 겹쳐서 이렇게 알아서 해주고 있어? 그래서 약간 기다리면서 건망하고 있구나. 오케이, 좋아요. 두 직선이 있습니다. 저들이 교점을 지나고 점에서의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저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 준정아 해보자.
이 둘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식을 어떻게 만들까요? 원칙대로 가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고 1을 당연히 정리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k의 x 그리고 요거랑 요걸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k의 y 플러스 u 그리고 플러스 2k는 0이라고 놓고 자,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1이라고 놓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1 플러스 k의 제곱과 2 플러스 k의 제곱에 그렇죠? x에 대해서 y의 개수니까 여기다가 무엇을? 요 식에다가 1,1을 대입하겠구나. 1 대입해서 1 플러스 k 2 대입해서 마4 마이너스 2k 그 다음 플러스 6 플러스 2k 얘가 얼마다?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만들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짜증나. 그치? 절대값도 있는데 물론 정리하면 금방 풀립니다. 이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k 날라가고 k에다가 슉슉 해서 플러스 3의 절대값 남고 이것들 이항해 주시면 이렇게 넘어갔겠죠.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2 남고 이쪽에 1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k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전개하시면 2차 방정식 풀려서 k값 나와요. 그러면 그 k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그냥 a, b가 딱 나옵니다. 문제될 건 없죠. 이게 정석풀이에요. 그렇죠? 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풀 수 있는 정석적인 풀이입니다. 그럼 다른 생각도 한번 해보자. 이게 정석풀이라는 건 알겠어. 그렇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에서 점까지의 거리가 1이다. 그래서 거리를 구하는 식을 만들고 연산상의 도움을 받아서 k값 구하고 대입해서 정리하면 끝. 여기까지 괜찮죠?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런 생각도 해보자. 이들이 교점을 지난대요. 모르겠다. 교점을 한번 구해볼까 심심한데. 자, 둘을 한번 빼봤어요. 자, 위의 식에서 아래의 식을 빼봤더니 x가 소거되면서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y 값이 그래서 얼마예요? 4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y에다가 4를 대입해봤더니 x는 2네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안에 지금 2,4라는 점이 있대요. 1,2라는 점이 있답니다. 요 점을 지나는 직선들이 있을 거거든요. 요 점을 지나는 직선들 중에서 이 녀석과의 거리가 얼마가 되고 싶어요? 1이 되고 싶대요. 그쵸? 그러면은 거리상으로 봤을 때 요 둘 사이의 거리는 1하고 2가 돼서 루트 5가 됐기 때문에 1보다 훨씬 큽니다.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이런 느낌으로 요 길이가 얼마가? 1이 되도록 세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걸로 가서 요 식에다가 1하고 2를 대입해서 1 대입해서 마이너스 n 2 대입해서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2 요게 얼마나 이렇게 가는 게 얘보다는 훨씬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식 자체를 그냥 끄집어 와서 문제를 풀었던 거고 얘는 어쨌든 얘하고 이렇게 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일 테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고 해서 그냥 푸는 게 확실히 얘보다는 이거 훨씬 깔끔하죠. 내가 이거 k값 구해서 뭐 해야 돼? 또 대입해서 또 정리해야 돼. 근데 여기서 뭐야? m값 구하면 이미 식이 끝나 있으니까 여기다 m 대입하면 그냥 문제는 해결이 된다 라고 보는 거죠. 됐죠? 준정아 됐어? 누구 질문이지? 이거 됐어 준정아? 너 졸리지 지금? 큰일 난다. 이따가 점심시간에 병원 꼭 가봐. 그쵸? 컨디션 안 좋잖아 그치?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차라리 쉬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치? 뭐 영상 어차피 찍으니까 영상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그러니까 물론 너의 의지는 알겠는데 학생이 아프면 내가 계속 신경을 쓰게 돼. 지금 어떡하지? 제 집중할 수 있으려나? 그럼 내가 그냥 신경을 쓰기.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풀어갑니다.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요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너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 자, 유형에서 또 질문. 49번. 오케이. 자, 지금 A라고 하는 녀석과 B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일단은 문제 번호를 보시면 19번이에요. 어려운 거 확실합니다. 자, 슬퍼하지 마.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후에 요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 전교에 뭐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슬퍼할 문제는 일단 아니에요.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거 보시면 A, B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A하고 B는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 위에 세 점이 세팅이 되고 있어요. 선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C1, QR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C2라고 한대요. 근데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y는 x-2라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한 점을 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놓고 그냥 임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q가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r이 있을 건데 여기에도 원을 하나를 그리고 여기도 원을 하나를 그리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름으로 하는. 자, 이 상태에서 삼각형 OPR이라고 되어 있는데 O가 원점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원점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O, 그 다음에 P, R 요 삼각형의 넓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점이 어딘가 있을 테니까. 아직 얘네들 좌표를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원이 다른 조건을 만족시킨다. 값을 구해보자. 일단 OPR의 넓이가 3루트2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원과 원의 넓이의 비는 1대4.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 둘의 넓이의 비가 1대4면 닮은 비는 몇 대 몇입니까? 그렇죠. 1대2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Q의 위치를 다시 설정해야 돼요. 1대2니까 한 요쯤. 자, 이렇게 설정이 돼야 그래야 이쪽에 있는 하나의 원이 있을 거고 이쪽에 더 큰 원이 하나가 더 있을 텐데 이 둘의 닮은 비가 1대2니까 넓이의 비가 1대4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렇다면 여기 어딘가에 원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점에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한 거야. 이 넓이를 구할 때 이 길이는 모르니까 이 길이가 포인트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점집거라고 불러요. 맞죠? 왜냐면 이거 원점이라는 거 좌표 나와 있고 직선의 방정식 정확하게 떠 있으니까. 그렇죠? 이 녀석의 무엇을 길이를 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더라. 맞겠죠? 그러면 지성아 길이 얼마예요? 루트 2. 아, 이거 위치가 잘못되네요. 원점 저쪽에 있어요. 죄송해요. 아무 생각 없이 했네. 왜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1을 지나서 이렇게 그려야지 돼요. 이쪽에 있어요. 반대로 그렸어야 돼. 죄송해요. 이쪽에 있어 원점. 그래도 이형이 똑바로 그려야지. 자, 지성이가 지금 루트 2예요. 그렇죠? 요 둘 하고 이 길이 구해보면 루트 2분의 00 들어갔으니까 2가 들어가서 약분시키죠. 2분의 2 루트 2니까 루트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루트 2네. 근데 넓이가 주어졌죠. 3루트 2라고. 그럼 이들의 길이가 6. 그렇죠. 그럼 끝났어. 길이가 6이잖아. 1대2라고 주어졌잖아. 그럼 요 길이가 2가 되고 요 길이가 4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여기까지 괜찮겠어? 자, 그럼 이제 좌표도 구해볼까? 자, 여기 좌표를 지금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좌표 한번 구해볼게. 근데 봐봐. 이게 너무 착한 아이야. 왜냐면 기울기가 지금 1이라고 설정이 돼 있잖아요. 저 기울기 1이 얼마나 착한 애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도형 문제를 풀 때 직선의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이뻐해 주시면 돼요. 왜냐? 기울기가 1이 나오면 자, 보자.
45도가 뜨잖아요.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럼 얘네들이 몇 대 몇 대 몇의 비를 가져요? 그렇지. 1대 1대 루트 2의 비를 가져. 그렇지? 그러면 이 녀석을 기반으로 얘가 얼마? 루트 2라는 값을 가져야 되겠지. 그래야 여기다 루트 2배를 하면 2가 나오니까. 반대로니까 루트 2로 나누는 거.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 2 루트 2가 나온다는 거지. 그쵸? 그럼 끝났어. 자, x의 좌표가 지금 여기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이 녀석의 좌표는 루트 2만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치? 이 녀석의 좌표는 여기다가 2 루트 1을 더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루트 2라는 값이 만들어지겠지. 문제가 원했던 게 A하고 B의 좌표였으니까. 그래서 이 둘을 더했으니까 y 플러스 4 루트 2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괜찮겠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문제 안에서 대략적인 모양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x축, y축을 안 그렸거든요. 이런 문제 풀 때 x축, y축을 그리면 오히려 독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x축, y축을 딱 이렇게 그려놓는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시야의 시선에 바라보는 모습에 굉장히 현혹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그려놓고 지금 한 점의 좌표는 떴어요. 그렇죠? 여기 떠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무의식 중에 여기다가 표시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점을 표시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얘를 뭐 합리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점을 두 개를 막 찍어놨어. 직선 엄청 크게 그려가지고 그럼 원점에서 막 이렇게 그림을 만들었어.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이런 점의 좌표들의 위치에 현혹이 돼요. 얘네들 요쯤에 있나? 막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지. 얘가 지금 x절편이 2거든? 그럼 요쯤에 있어야 되면 무의식 중에 이보다 좀 큰가? 이보다 더 많이 큰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연산이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보다 적네? 왜 이러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근데 저처럼 그냥 아예 x좌표랑 그러니까 x축과 y축을 안 그려버리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현혹이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냥 직선의 형태만 잡아주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좌표만 표시해서 푸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기울기가 지금 1이라고 나오면 어쨌든 뭐가 됐던 이 1대1대 루트 1을 쓰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야 연산이 좀 더 수월해질 거라는 거. 괜찮겠죠? 시험아 졸리지? 어떡하냐? 몇 시에 일어났어? 몇 시간 잤어? 설마 날 샜니? 그럼 몇 시간 잤어? 몰라? 새벽까지 핸드폰 읽고 아니야? 공부했어? 아 숙제하느라 다녀오세요. 자 갈게요. 인타이밍.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 가볼까요? 유형 24에서 질문. 유형 24 질문 없나요? 쉬워. 요 근처 어딘가에 질문이 좀 있네. 자 유형 25에서 질문. 57, 58. 57, 58은 앞에 건죠? 전이었네요.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26번. 26번은 그래도 비교적 좀 수월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한번 가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직선과 L, 요 직선이래요. 평행하고, 그 다음에 Y절편이 양수인 직선 L2가 있다. 둘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아까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그리고 나서 사각형 A, D, C, B의 넓이가 근데 A, D, C라고 읽으면 안 되는데 A, B, C, D라고 읽어야 되죠. 이상하네. 넓이가 25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이 D의 제곱의 값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요게 X-2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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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좌표를 한번 보시면 x 가리시면 y에다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 가리시면 x에 2죠.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이제 넓이를 구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결국은 높이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들 사이의 거리가 높이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나서
요 윗변과 그 다음에 아랫변과 높이를 가지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했더니 넓이가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지금 풀어봐야 되거든요. 자, 어떤 식의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까?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기울기가 얼마라고 설정이 되어 있냐면 2분의 1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쵸? 기울기가 2분의 1. 그럼 봐봐. 2분의 1이거든요. 2분의 1.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얘랑 얘의 비가 1대 2가 되겠구나. 그쵸? 준정아, 정신 차려야 돼. 자, 둘의 비가 1대 2죠? 그럼 얘랑 얘의 비도 몇 대 몇이에요? 1대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를 제가 K라고 놓고 여기를 2K라고 나와서 길이를 괜찮죠? 여기는 길이가 1이고 여기는 길이가 2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식 하나를 써볼게요. 자, 이렇게 식을 하나 써봤어요. 보세요. K 플러스 1과 제가 2K 플러스 2를 했거든요. 보세요. 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1에다가 2K 플러스 2를 곱하고 2분의 1을 했어요. 이게 원래 형태는 어떤 형태였냐면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2분의 1에다가 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1에다가 2K를 곱했어요. 이거 삼각형의 넓이야. 맞죠? 자, 이쪽도 K 플러스 1에다가 2를 곱했어요. 삼각형의 넓이죠? 그러니까 둘 다 2분의 1 K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걸 묶어봤어요. 그쵸? 예전에는 이게 중학교 때 공식으로 있었어.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게 길이를 A라고 하고 요게 길이를 B라고 하면 2분의 1 AB가 이 사각형의 넓이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썼어요. 근데 그게 원리는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밑변으로 설정하고 이 둘을 각각 높이로 설정하면 가능한 그림인 거예요. 자, 되시겠죠? 그러면 연산하면 끝나요. 자, 해볼까요? 양변에 2를 곱해서 전개시켜 주시면 요거 2, 여기를 2를 끄집어낼게요. 2를 끄집어내서 없애면 얘는 K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K 플러스 1은 풀마 5가 되겠죠? K는 1이 넘어갔으니까 마 1 풀마 5라는 값을 가지고. 근데 제가 K를 무엇으로? 양수로 설정했죠?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4. K가 4였으니까 얘는 4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8이라는 좌표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거는 D를 구하자. 이 D를 구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뭐 하시면 돼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셔도 되고요. D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 점과 지워요. 혹시 있나요? D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 시영아, 요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2루트죠. 잘했어. 그래도 한 명은 아니구나. 다행이다. 자, 왜냐면 봐봐. 이거 그림 잘 봐봐. 여기 1대2라고 했잖아요. 그쵸? 맞죠? 근데 여기도 몇 대 몇이 됐어? 이 K값 4라는 걸 안 순간 여기도 몇 대 몇이 됐어? 1대2가 됐죠? 그럼 얘도 1대2고 얘도 1대2면 이거 서로 무슨 사이예요? 쌍집각이에요. 맞죠? 왜? 둘 다 닮음이니까. 아시죠? 이 도형? 그런 표정 안 되는데.
이 안에 존재하는 모든 도형은 닮음입니다. 얘도 닮음, 얘도 닮음, 얘도 닮음. 맞죠? 여기 보시면 1대2, 1대2, 닮음 됐네. 그럼 쌍집각이야. 그러면 이 순간 이미 이 길이가 높이였던 거야. 얘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러면 얘가 높이였으니까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1대2 대 루트 5의 닮음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1대2 대 루트 5의 닮음비를 가지는 도형인 거야. 근데 밑변의 길이가 얼마였어? 2였어. 여기 4였어. 1대2 대 루트 5였으니까 2에다가 루트 5를 곱하신 값이 답이 된다.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되셨나요? 물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요거 구하셔도 돼요.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4 하고 요거 이미 나와 있으니까 요거 두 개 가지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평집법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될 리는 없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직선과 관련된 도형들이 나왔을 때 그 안에 삼각형이 보인다라는 건 의도적으로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 형태에서는 닮음을 쓸 확률이 극도로 높아요. 이거 출제하시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이 안에 닮음을 숨겨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과 관련된 문제인데 삼각형이 들어오는 도형과 관련된 문제. 원 안에도 삼각형은 들어올 수 있죠, 충분히. 직선에도 삼각형은 들어올 수 있어요. 언제든 가능합니다. 삼각비에도 삼각형은 들어오죠. 이렇게 삼각형이 들어오는 도형에서는 닮음을 의도적으로 이 평가원에 있는 사람들이 심어놓습니다. 닮음을. 물론 연산으로 풀려요. 연산으로 풀리는데 이게 닮음으로 접근하면 풀이가 훨씬 더 짧고 깔끔해져 버립니다. 그렇죠. 연산 실수도 없겠죠. 왜 1대1 대 루트 5니까 곱하기 정도로 끝내버리니까. 그렇죠. 이 정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이 다음 58번이지 준정아. 오케이, 58번 가볼게요. 자, 이건 20번. 마음의 준비하세요. 20번은 겁내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혹시 이거 푸신 분? 그걸 생각했지. 이게 왜 어렵다는 거지, 그치? 아니야? 이미지 관리해야지, 그치? 속으로는 아무리 내가 이걸 쉽다고 생각했어도 그걸 입으로 뱉으면 좀 약간 뭔가 재수없어 보이잖아, 그치? 이미지 관리 잘하네. 좋아요. 잘하네. 수진아, 도형 좀 하니? 아니야? 근데 얘들 다 모르는데 너 혼자 닮음인 줄 알았잖아. 겸손. 좋아. 겸손 알았어.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있어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OC 위를 움직이는 점 D에 대하여 삼각형의 넓이가 같을 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원점이 필요하니까 좌표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여기 원점이 있습니다. 5,3이라는 점이 있네요. 2,1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C는 3,0이라는 점이 있네요. 자, 이렇게 세 점이 있어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삼각형 하나를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OC 요거 위를 선분 OC 위를 자, 요만큼이에요. 요 위를 움직이는 점 D가 있대요. 여기 어딘가에 D라는 점이 움직이고 있대요. 그 다음에 A, B, C의 넓이와 A, D, C의 넓이가 있을 거예요. 서로 같대요. 준정아, 잠시만. 그러면 D의 위치는 특정이 돼요. 봐봐. 이 삼각형과 여기 어딘가에 있는 D를 가지고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이 넓이가 같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이 그림 떠올리시죠? 그쵸?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 그러면 여기에 뭐의 역할을? 얘가 밑변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거든. 그러면 당연히 얘하고 얘가 서로 무슨 사이가 돼야 돼요? 평행한 사이가 돼야 돼요. 그쵸? 그래야만 이 둘이 평행한 사이가 돼야만 여기서 이렇게 가는 높이가 같을 테입니다. 그렇다면 기울기가 떠 있네요. 얼마라고? 2분의 3. 3에서 5까지 2, 0에서 3까지 3. 기울기가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도 기울기가 2분의 3 이렇게 떠야 되겠죠. 그렇죠?
뭐 x절편 뭐 2하고 1이니까 뭐 바로 구하셔도 되긴 하지만 뭐 아니면은 이 점을 지나는 y는 m 근데 m이 얼마야? 2분의 3이야. 그리고 점이 x-2 플러스 1이야.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점의 x좌표 한마디로 x절편이 필요한 거니까 y에다가 0을 할게요. 그럼 x에 뭐 들어가면 얘가 0이 나올까요? 얼마? 그렇죠. 3분의 4가 들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서 얘랑 약분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0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3분의 4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없다. 왜 없지? 아, 기울기구나. 오케이. 이 녀석의 기울기를 구하래요. 이 녀석의 기울기. 하면 되죠. 자, 요 점이 3분의 4,0이라는 점이고요. 얘가 5,3이라는 점이니까 기울기 구할게요. 5에서 3분의 4 뺐으니까 3분의 11 분의 3에서 0 뺐으니까 3. 번분수 아시죠? 그렇죠? 분수분의 분수의 꼴에서는 우리가 이 안쪽에 있는 걸 곱해서 분모로 내려주시고 바깥쪽에 있는 걸 곱해서 분자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분의 9라는 기울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준영아, 어떡하냐? 그럼 하세요. 자, 이런 문제였다. 자, 또 질문 가봅시다. 몇 번 가볼까요? 요 유형에선 괜찮나 이제? 56번? 자, 56번 가볼게요. 자, 시우야, 이 문제는 너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긴 하거든.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보자. 둘은 평행한 상태고요. 여기 수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OPQ의 넓이가 20이라고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럼 준정아, 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했어? 이 둘 사이의 길이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겠지? 시우야. 둘 사이의 길이 구했어, 안 구했어? 구해서 얼마 나왔어? 2 루트 5가 나왔어요. 자, 여기가 2 루트 5가 나왔어. 그러면 넓이가 20이라고 설정이 돼 있으니까, 자, 시우야, 이 길이 얼마일까? 얼마일까? 맞아요, 4 루트 5예요. 왜냐면 2를 곱하고 2분의 1을 해서 20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괜찮죠? 자, 그런데 봐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시우야?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얼마예요? 오, 근데 왜 못 풀었어? 근데 왜 못 풀었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k 하나만 더하면 끝나잖아. 그치? 기울기가 떴으니까. 근데 시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점직과 4루트 5가 되도록 하는 k값 구하면 되시겠죠. 그렇죠? 근데 시우야 잘 들어. 기울기가 얼마예요? 물론 점직과 구하면 끝나. 너는 그렇게 풀면 돼. 그냥 말 나온 김이야. 자,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그렇지? 얘가 4루트 5라고 써있잖아. 기울기가 2. 1대1의 루트 5 맞지?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야? 4. 그치? 여기의 길이는 8. 그럼 이 점의 좌표는? 그럼 정점이 떴죠. 그러면 바로 그냥 해서 전개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죠? 물론 이제 점직거 구하시면 돼요. 자, 시우야, 너 다 알고 있었거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평직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거리와 요 높이를 활용하겠다. 요게 수직이었기 때문에 2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기울기를 가진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k y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 직선과 원점까지의 거리가 4 루트 5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그치? 이렇게 가도 되고 이왕이면 요 기울기가 2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이 높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수직이니까 수직이어서 얘들이 평행이라는 걸 알고 있고 기울기가 2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윗변분의 높이가 2가 되겠구나.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2가 되겠구나. 그럼 요 점의 좌표는 근데 기울기가 이 길이가 4루트 5네. 그럼 머릿속으로 1대 2인데 이게 4루트 5야? 1대 1의 루트 5구나. 그래서 여기는 4, 여기는 8 라고 해서 좌표까지도 뜰 수 있겠다. 괜찮겠어요? 이렇게 가시면 이 문제는 한 1분 정도 컷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푸시면 돼요. 자, 동기수한테 물어보니까 시우야, 너가 질문이 많은 반면에 한 번 알려주면 그 뒤로는 쭉 잘한다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시우야, 모르겠으면 애매하고 헷갈리면 다 질문해. 알았지? 나 질문하는 거 뭐라고 하는 사람 아니니까 편하게 질문해. 내가 한 2시간도 막 질문 받는 사람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자, 그 다음 또 요 유형의 질문 괜찮아요? 그러면 25번 유형 가봅시다. 25번 유형 여기는 없어요? 과연 좋은 일이네요. 자, 26번 유형 가봅시다. 여기 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요 유형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준정아, 나 살짝 의외야. 너희 둘은 요 유형을 겁나 잘 풀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게 너희 미적 원에 나와요, 이 유형이. 미적 원에서 미분계수 파트하고 접선의 관여식 파트에서 이게 나오거든. 이미 한번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봐봐. 이제 기본적인 생각부터 한번 해보자. 봐봐. 여기 원이 있어요. 여기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에서 원 위에 한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이런 걸 지금 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이들 중에서 가장 길이가 짧을 경우는 언제냐면 얘랑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쵸? 그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단 거리가 돼요. 근데 그게 이걸 찾는 게 귀찮거든. 그래서 이제 차선책이 뭐냐면 이걸 쭉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무조건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그렇죠? 도형의 모양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할 거야?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 거기서 아래 값만 빼주면 최단 거리가 되는 거고, 아래 값을 뭐 해주면 더해주면 최단 거리가 되는 거야. 자, 이건 원 얘기였고요. 자, 이번에 이제 이차함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차함수가 있어요. 여기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직선에서 이차함수 위에 한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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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점들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저는 이 녀석과 평행한 직선 하나를 뭐가 없네? 막대기 긴 거 하나를 준비해놔야 하나. 얘랑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올릴 거야. 이렇게 쭉 올리면 어느 시점에서 얘랑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그때 그 만나는 얘랑 평행하면서 얘랑 만나는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쁘게 잘 됐다. 자, 그치? 그러면 이 점이 곡선과 이 직선이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저 접점이 최단거리입니다. 항상 곡선과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에서는 곡선 위에 점에서 얘랑 평행한 직선이 딱 가서 딱 접하는 시점이 있을 거야.
그 시점에서의 점이 최단 거리가 됩니다. 항상 이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모든 곡선 형태의 그래프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걸 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에서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한번 해볼게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 B의 길이가 최소일 때 A, B의 좌표, A의 좌표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거 푸는 방법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이미 1학기 때 이차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로 공부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거든? 얘는 당연히 y는 2x 플러스 k일 거예요. 맞죠? 뭐 n이라고 나와도 돼요. 아마도 여러분 n이 익숙할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랑 뭐 하면 돼요? 접하면 돼요. 그래서 x의 제곱 뺍니다. 판별식이 0이 나옵니다. 따라서 n의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n의 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 그 접점의 좌표도 구해주셔야 되겠죠? 자, n이 마이너스 1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x 좌표는 1이 돼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1, 여기다 대입해도 여기다 대입해도 되니까 1,1이라는 좌표를 가지게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또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최소값이 루트 17이 되도록 하는 상수 k값. 그러니까 얘를 안 준 거야. 그치? 얘를 안 주고 최소값을 줬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문제를 어떻게 풀까? 기울기는 주어졌으니까 먼저 얘를 지나는 이 접선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4x 플러스 n이라는 녀석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1이라는 좌표를 가지게 돼요. 연산을 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랑 1을 대입했을 때 요 점의 좌표는 이제 7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가지고 이들 사이의 거리가 루트 17이 나오도록 설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평지법. 그러면 자 4하고 1이었으니까 루트 17분의 상수항끼리의 차니까 k-7의 절대값이 얼마다? 루트 17이 나옵니다. 곱해주시면 절대값 k-7이 17이 나옵니다. k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당연히 양수죠. 위에 있으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 값은 양수가 나와야 되고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24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아마 여기서 갑자기 움찔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좌표를 써버렸죠. 그렇죠? 밑도 끝도 없이 좌표를 제가 뚝 하고 써버렸어요. 원래 과정은 얘하고 얘가 뭐 하는? 접하는 방정식이 있었어야 돼.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쓰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 요 식에서 이걸 뺐어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x.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거거든요. 7을 써버리면 안 되지. 여기 처음엔 k라고 바꿨어야지. n이라고. 그렇죠. n이라고 바꿨어야지 처음에는. 자, 요걸 여기서 요 식을 뺐으니까 여기서 요거 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5는 0. 자, 근데 이 녀석이 지금 뭐가 나와야 되죠? 자, 그럼 이 녀석이 판별식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2의 제곱인 4 마이너스 플러스 n 마이너스 5가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n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 1이었네요. 뭘 잘못했지? 숫자를 잘못했겠나? 마2 마이너스 2 이상하네. 이 뭐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 그 다음에 뭘 붙였는데 4x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x n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n 플러스 5.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n 값은 n이 1? 1이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 n이 어떻게 1이 나오지? y절편 2인데? 뭐지? 처음 게 맞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아, 7이 아니고 9였구나. 헤헤, 여기 9네요. 죄송해요. 암산하다가 연산이 틀려버렸네요. 여기가 9였네요. 근데 얘는 왜 찍었지? n, 이해한테 잘못했구나. 자, 요거 말고요. 요거예요, 요거. 요 식입니다. 여기가 이제 처음에 4x 플러스 n이라고 설정을 했고, 요걸 이제 이항에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런 식이 만들어졌고, 요 녀석의 판별식, 요걸 제곱했으니까 2를 제곱했으니까 4 그리고 마이너스 n 플러스 5를 해서 얘가 0이 되는 값은 n의 값이 9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9였네요, 원래. 죄송해요. 그러면 여기가 9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9가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는 26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 답이 되겠네요. 하필 24가 있었네. 자, 검토할 것이 잘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원래는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n의 값이 9였기 때문에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는 식이 돼서 x의 값이 이제 마이너스 2라는 좌표를 가지게 됐던 거고, 그래서 그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y좌표를 구했죠.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y값이 1 이렇게 이제 좌표를 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준정이랑 시우는 제가 좀 전에 썼던 걸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차 함수를 제가 마이너스 2x로 미분을 했어요. 얘가 4가 되는 x값을 구한 게 x가 마이너스 2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1 바로 갔던 거야. 너희는 이걸 쓰면 되겠지. 굳이 할 필요 없이. 이거 하라고 너희가 배운 게 미분이잖아. 그렇지? 너희는 그냥 이거 쓰면 돼. 굳이 이런 과정 거칠 필요 없죠. 그냥 바로 이차 함수 미분 때려서 그 미분 개수가 4가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한결 이런 거에 좀 유리하겠지. 자, 그 다음 또 몇 번 가볼까? 요 유형의 질문.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유형 가볼게요. 27번 유형의 질문. 시키니까 나와. 여기 질문이지 않아? 아니야? 이 다음이야? 자, 27번 유형의 질문. 자, 없으시면 28번 유형. 오히려 이건 쉽죠. 왜? 제가 처음에 설명을 이미 다 드려버리는 바람에 요거 자체는 오히려 좀 더 쉽게 접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들여서 다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자, 28번 없어요? 29번에서 질문. 어디 수죠? 83번. 또 29번에서 질문. 아까 시우야, 너 못 풀었던 유형이 몇 번이야? 25번. 아, 그거는 아까 그러면 그거 접선 그거 하는 거야? 25번 유형이 아까 설명했던 그건가? 아니야? 이거? 근데 왜 질문 안 해? 말 타이밍이죠. 아. 그럼 자, 일단 마지막에는 83번 먼저 하고 25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두 점과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15라고 되어 있고요. P의 자체의 방정식을 다음 중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두 점이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2랑 2,6이라는 두 점이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얘는 자, 이런 느낌으로 마이너스 1,2라는 점과 그 다음에 자, B 2,6이라는 점이 있는데 요 직선 위에 있으면 안 된대.
왜냐면 그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 어딘가에 있는 거야. P라는 점은 어딘가에 있는데 넓이가 15라는 말을 던졌거든요. 근데 P의 자취라는 말을 던졌어요. 자, 이게 원칙적으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자취의 방정식을 푸는 게 맞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럼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자. 이 두 점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 한 점 P가 존재할 겁니다. 이 P점의 좌표를 제가 x, y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보시면 3, 4, 5라는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점에서 여기까지 그은 이 수선 높이가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넓이가 15가 되기 위해서 6. 이제 가볼게요. 이 점에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3분의 4x 이런 직선 이 점을 지난다고 해봤어요. 그래서 3분의 4의 x 플러스 3분의 4 더하기니까 3분의 10 그리고 똑같이 3을 곱하고 이항시켜봤어요.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0은 0. 자,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돼요? 6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6이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분모는 5가 될 거고. 자, 요 식에다 A 좌표를 대입하겠죠? 원칙적으로는 얘를 뭘로 표시했어야 되냐면 원래는 이거였던 거야. 그치? 그러면 그걸 대입해 주시면 4x-3y 플러스 10 이게 6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30 그러면 4x-3y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20은 0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제가 뭘 빼먹었냐면 지금 절대값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절대값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풀마 버전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지금 플러스 버전이고 얘가 마이너스가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버전의 식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관리상 제가 이거를 스몰로 바꿔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저 식에 찾아주시면 되는데 답은 몇 번? 기억과 리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시겠어요? 이건 FM.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P라는 점을 라지 X, 라지 Y로 설정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저 규칙에 맞게 식을, 관계식을 형성을 합니다.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된다. 이게 이제 원래 풀이야. 자, 이제 다른 풀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좀 전에 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봐. 두 점이 있어요. 넓이가 똑같으려면 P라는 점은 얘랑 평행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위쪽에만 있겠어? 당연히 아래쪽에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둘은 서로 무슨 사이? 평행한 사이겠지. 그럼 자,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로 설정되어 있어요? 좀 전에 3분의 4로 설정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랑 어떤 상태? 평행해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찾으면 돼? 기울기가 일단 3분의 4인 걸 찾아야지. 그치? 그런데 원래는 뭐도 했어야 돼?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6이 되는지도 확인을 했어야 돼, 원래는. 그런데 보기를 봤더니 두 개짜리네? 얘는 애초에 기울기가 다르죠, 쟤랑.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얘는 무조건 기억과 리을이 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세팅인 거지. 그냥 제가 선생님이라면 절대 보기 이렇게 안 줘요. 이렇게 줘. 그럼 대놓고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 같으면 섞었을 것 같아. 아니면 하나짜리 놓고. 그래서 일부러 여기 숫자를 20으로 바꾼다는 거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되도록 하고 보기 중에는 그런 거 하나만 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걸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다는 표현을 지금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문제를 풀 때 이 넓이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자 밑변의 길이를 좀 고정시켜 놓고 높이를 일정하게 놓고 평행한 직선 위에 임의의 점 이랬을 때 넓이가 똑같다라는 거 이걸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 괜찮죠? 치영아 잠이 좀 깼어? 다행이다. 눈 뜨고 자는 건 아니죠? 그치? 이런 식으로 춘정아 아까보다 좀 잠이 좀 깨는 느낌이긴 하다. 아니야? 도졸려. 그래. 알겠어.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자, 아까 25번 유형 한번 볼게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그냥 이미 알고 있어서 푸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왜 어렵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한번 조금 애매하다 싶은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계속 애매하게 따라다니거든요. 지금 이거 좀 해볼게요. 지금 점이 있어. 자, A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 B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P라는 점을 정점으로 가지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봐봐. 이게 거리죠. 이게 거리가 돼요. 이게 거리가 되겠죠? 당연히 이게 거리가 돼요. 나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어. 이 점을 지나는 직선들 중에 이 점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최소가 되는 값은 절대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이 지나면 최소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최대가 되는 값만 물어볼 수 있다. 봐봐. 내가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이 시점에서 직선을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기울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쪽으로 바뀌겠지. 그럼 얘가 1번이 길어, 2번이 길어. 1번이 더 긴 건 맞지. 그렇죠? 왜냐면 그 어떤 직선도 요 점까지의 거리보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더 길어질 수는 없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그림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원했던 건 점과 이 정점으로 가지고 기울기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그래서 기울기가 변수로 되어 있는 그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뭐 하면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것이. 이거 이해되세요? 최소값은 구할 수가 없어. 왜 그냥 다 버리면 그만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값만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세팅인 거야. 그러면 점에서 정점을 가지고 기울기가 바뀌는 그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점과 정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문제가 끝난다는 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다시 비교해볼게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라는 건 결국은 반드시 정점을 가지는 직선의 형태로 주어져서 기울기가 변화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 뭔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뭘 쓰는 거지? 거리를 FK라고 하면 GK분의 A 꼴이면 그냥 버리세요. 저런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렇게 하면 애들 이해하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정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근데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런 행동을 해요. 정점 구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쟤를 어떻게든 이 형태를 만들려고 막 애를 씁니다. 고민하죠. y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 플러스 ky도 있는데 그럼 x를 넘겨야 되나? 마이너스 x 플러스 2 넘기고 마이너스 kx 넘겼네.
얘 묶어야 될 것 같은데 k-1에 y로 묶었네. 여기 x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지? 이것도 k 플러스 1로 묶이나 이렇게 마이너스 주고 x 붙여주고 플러스 2가 되네. k-1이 딱 넘어갔는데 y는 마이너스 k-1분의 k 플러스 1의 x 그리고 플러스 k-1분의 2가 되나?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다.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이 정점이라는 걸 소개할 때 두 직선의 교점이라는 해석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항등식이라는 해석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요 식에서는 우리 뭘 찾으면 돼? x-y-2는 0과 x 플러스 y는 0을 만족하는 그 x, y의 값이 정점의 좌표가 된다 라고 보는 거죠. 에어컨 좀 냄새 나니? 예민한 시원 냄새 좀 나? 에어컨에서? 그치? 이게 약하게 틀면 냄새가 나고 세게 틀면 냄새가 안 나는데 딜레마 키울게. 자, 치유가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는 요들의 교점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둘을 더해주시면 2x-2는 0, x는 1, x가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1. 그럼 원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루트 2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또 해볼게요. 자,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조금 묶어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항시켜 주시면 마이너스 m으로 묶여서 x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맞죠? 이항시켜서 m으로 묶여서 x 플러스 2. 물론 저 상태에서 m으로 묶어서 x 플러스 2 플러스 y는 0하고 x는 마이너스 2, y는 0해도 상관없어요. 이쁘게 이렇게 바꿔서 x는 마이너스 2, y는 0해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m에 관한 항등식을 풀어도 돼요. 근데 아마도 연산할 때는 이게 훨씬 편하게 할 거거든요. 굳이 이 항에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아까 이 앞에서 이 문제 했던 것처럼 그냥 항등식으로 푸시면 그게 결국은 정점의 좌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또 좌표를 구했네요. 마이너스 2,0이라는 좌표를 구했어요. 어디에서? 4,0에서. 거리가 최대래요. m의 값을, 자, 이건 달라요. 거리의 최대값을 구한 게 아니거든요. 뭐의 값을 구하래요? m의 값을 구하래. 그치? 자, 생각해보자. 4,0이라는 점이 있었고요.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이 있네요. 그런데 거리가 최대일 때 m의 값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3. 잠깐만. 그러면, 자, 이게 지금 거리가 최대 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때 뭘 구하래? 이걸 구하래. 기울기. 그쵸? 요거 구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요거 기울기 구해서 수직으로 당기면 되겠죠. 자, 요거 기울기 구해봅시다. x 6 증가했고요. y 3 증가했어요. 맞죠? 6 증가하고 3 증가했으니까 6분의 3, 2분의 1.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또 와볼까요? 작품 그리고 직선에서 어떤 소림 직선은 그다음에 고점 지점 직선이 어떤 직선은 직선과 직선의 거리를 이렇게. 자,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일단 4번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fk라고 할 때 저들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우리는 또 무슨 행동을 할 거예요? 둘 사이의 교점을 구할 거예요. 자, 이 둘 사이의 교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봅시다. 도식을 더해주시면 5x-5는 0. 그래서 x는 1 일단 나왔고요. x에다가 1 대입해봤더니 y도 1이네요.
있지? y도 1이니까 1,1이네. 1,1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그냥 구하시면 끝나죠. 자, 두 사이 거리 1, 두 사이 거리 3. 그래서 답은 얼마? 1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슈야, 되게 쉬운 유형이었지. 이제는 이거 괜찮겠지? 자, 또 모르는 유형 있어 이제. 다 된 것 같아? 준정이는 다 그럼 됐어 질문? 시영아, 혹시 몰랐던 거에 질문 못한 거 있어? 몰랐던 게 별로 없었어? 잘하네. 656067이 뭐야? 아까 했던 거? 그럼 된 거야? 수준이 다 됐어? 지호야, 푼 것 중에서 없네?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럼 질문은 얼추 끝난 것 같아요. 그쵸? 자, 혹시라도 나중에 또 추가 질문 생기시면 그거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해주시고요. 제가 이거 직선을 설명해 드리면서 그래도 여러분이 좀 어려울 만한 건 다 질문을 하셨어요. 이 유형 중에서 좀 어려울 만한 건 다 질문을 하셨고 그냥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직선과 관련된 문제들에서는 기울기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울기를 가지고 제가 닮음을 쓰는 모습들도 종종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다시 한번 보기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쉬는 시간 없이 갑니다. 지금 어차피 점심시간까지 한 20여 분밖에 안 남아서 어설프게 쉬는 시간 줄 그래요. 자, 그냥 바로 갈게요. 원망 한번 꺼내봅시다. 개념문입니다. 죄송해요. 쉬는 시간 문제여서 근데 타이밍이 없어서 쉬는 시간을 할만한 타이밍이 지호야, 밥 누구랑 먹을 거야? 저요? 뭐 지성아, 너 밥 어떻게 할 거야? 왜? 고민돼? 지금 먹기 싫구나. 뭐 먹을지 뭐 먹는 밥을? 뭐 먹을지 뭐를 먹을지 모르겠다고. 신아 오늘 뭐 먹어? 모르겠어요. 또 괴롭고 가라고? 그건 아니야? 토요일에 뭐 먹었어? 엄마가 오셨어? 엄마 호출했구나. 엄마 나 혼자 밥 먹기 싫어 이러고. 엄마랑 동생이 와버렸어. 여동생이야 남동생이야? 누나랑 밥 먹고 싶대? 누나 좋아하는 거야 남동생이? 아니야? 그럼 보통 안 따라오는데 사이가 좋네. 그러면 너가 잘해주는 거야? 동생이 잘하는 거야? 그치? 원래 다 윗사람 다 똑같이 얘기한다. 그래. 시영이는 막내지? 동생도 있어?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어? 동생 남동생? 딸만 셋이야? 아빠 외로우시네. 그치? 딸 셋이면 엄마랑 넷이서 다닐 거 아니야. 아빠 뒤에서 짐 들고 다니시고. 그치? 쇼핑 가면 그럴 거 아니야. 아빠 쇼핑백 들고 다니시고 앞에서 딸 넷하고 엄마하고 둘은 엄마 팔짱 끼고. 그치? 한 명은 그냥 쫄쫄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그림이네. 내가 그래서 딸을 둘만 낳고 그래서 안 낳았어. 딱 둘째까지 딱 딸이었거든. 딸 낳았거든. 셋째를 낳으면 이제 또 딸일 것 같은 거야. 근데 셋째를 낳으면 식당을 딱 가면 식당이 보통 4인석이잖아. 한 명이 더 있으면 내가 여기 앉을 것 같은 통로에. 근데 너무 눈에 뻔히 보여서 와이프는 한 명 더 같이 자있는데 나 싫다 그랬어. 안 돼. 나 혼자 외롭게 밥 먹고 싶지 않아. 그럼 차도 무조건 커야 되잖아. 그치? 승용차를 탈 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선택의 폭도 좁아지고. 자, 일단 원방 가보도록 할게요. 원의 방정식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자취의 방정식이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에는 반드시 중심이 존재해야 돼요. 원은 그냥 동그라미를 그렸다고 해서 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중심이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중심 A, B라는 점에서 일정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 P라는 점들, X, Y라는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 그래서 X-A까지의 거리가
y-b까지 이렇게 거리가 항상 r로 일정하다. 양변을 제곱해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이 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걸 제곱을 하게 되면 이걸 원래 어떤 값을 제곱을 하게 되면 절대값이 붙는 게 원래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게 뭘 구하는 식이니까 거리를 구하는 식, 한마디로 양수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일 필요는 없었다 정도까지 합니다. 자, 이제 원의 방정식,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도형들이 그러하듯이 원의 방정식에도 기본형과 표준형과 일반형이 존재합니다. 자,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은 당연히 x제곱,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것들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일반형이 있겠죠. x의 제곱, y의 제곱, a의 x, b의 y,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를 가져요. 이게 일반형이고요. 그렇다면 표준형은 아까 제가 자취 방정식으로 보여드렸던 형태예요. x-a의 제곱, y-b의 제곱.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에서는 이 둘 위주로 등장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게 나오면 뭐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표준형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중심이 a,b이고 반지름이 r이라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끝나요. 왜냐하면 원에는 뭐 기울기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일반형에는 정보가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 정보를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정리하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의 제곱, c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이 이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4분의 웃기겠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c 마이너스 4c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 얘가 지금 r의 제곱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지.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중심의 좌표는 좌표평면 어디에든 있을 수 있어. 그럼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원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개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일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값이든 상관없어요. 왜? 1로 만드는 건 나누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r의 값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겠죠. 얘가 지금 r제곱의 값이니까 우리는 r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제곱근을 쓰겠죠. 그래서 a의 제곱, 양의 제곱근을 씁니다. 이 i가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돼요? 크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겠죠. 아, 루트. 근데 루트는 0보다 클 테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연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띡하고 뜨거든요. 자, 이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은 외우겠죠. 그럼 선생님 a제곱 어차피 부모 사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라는 값이 0보다 큰지만 보여주면 되겠네요. 맞기는 한데 보통 안 외웁니다. 선생님 저거 왜 안 외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뭐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거 만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면 x 플러스 이거의 반절의 제곱, y 마이너스 이거의 반절의 제곱, 밖으로 튀어나오는 숫자가 마4와 마9하고 플러스 7 이렇게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을 가지고
뭐 하시면 되죠? 연산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 2항하면 플러스 6 되는 거 맞죠? 그럼 자연스럽게 양수인 거 확인이 되잖아요. 억지로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c라는 이런 거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표준형으로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튕겨나가요. 그렇죠? 이제 그 아이들 값이 0보다 크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 기억력 겁나 좋은데요.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뭐 여기는 크게 내용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기본형과 일반형과 표준형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문제에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형태들이 나옵니다. 조건은 중심, 한점 또는 중심, 반지름. 그 다음에 세점. 이게 정도로 보통 나오거든요. 중심과 한점,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준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어. 시험아,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일반형과 표준형 중에서 어떤 식의 저 세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까? 그게 좀 더 수월할까? 표준형? 표준형?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좌표를 설정을 해봤어요. 뭐 3,0이라는 5,0이라는 녀석과 뭐 3,4라는 녀석과 뭐 이런 녀석 세 점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요걸 지나는 원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려고 해봤습니다. 이제 표준형에다 대입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x, y에다 6과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6 그리고 4 대입합니다. 그리고 마3 일단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표준형에다 대입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일반형에다 대입했을 때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제가 이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기도 하고 여기다 대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 경우의 장점은 R제곱이 소거된다는 거야. 그렇죠? 연산했을 때. 그러면서 전개하면 A제곱, B제곱도 자연스럽게 소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남는 결과물은 꼭 A와 B에 관한 1차식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그걸 연산을 통해서 A, B 값을 구하면 되죠.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요거는 이미 몇 차식의 형태가 되어 있냐면 1차식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번 떼고 더하는 과정에서 C는 무조건 소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C는 바로 소거가 되면서 바로 1차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이쪽은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전개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맞죠? 이쪽은 뭐가 돼 있어? 이미 전개가 끝나 있는 상태야.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해도 되는데 취향껏. 하지만 이걸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 제곱을 가지고 전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 근데 이쪽은 뭐야? 이미 전개가 돼 있어. 그러면 자, 시영아, 전개가 돼 있는 걸로 풀래? 아니면 전개를 해서 풀어야 되는 걸로 할래? 이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걸로 하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편한 방법을 쓰는 게 현명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연산 과정을 통해서 a 대인 c의 값을 구하면 원방 자체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그래프 엄청 잘 그리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중심이 웬만하면 정수거든요. 웬만하면 정수예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정수거든요. 여기다가 점을 찍어요. 이렇게 점을 찍고요.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중심을 찍습니다. 뭐 한 요쯤 있으려나? 이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 그 점을 2,0이나 2,0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거리 겁니다. 그래서 맞으면 오케이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애들이 종이제 합니다. 종이제. 근데 그러려면 미술 잘해요. 저 같은 사람 안 되고요. 미술 잘해요. 그러면서 막 거리 감각 쩔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애는 이렇게 합니다. 이건 그 아이의 특징인데 점 3개 주잖아요. 좌표 찍고 선 그려요. 그리고 선 그리고 삼각형을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외심을 찾죠. 그래서 외심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현이면 그렇죠? 현이니까 현의 중점을 찾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냐면 2분의 1, 2분의 1 뜨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렇게 수직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적당한 점을 찾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좀 별별 사람들은 다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그냥 이거 하세요. 그렇죠? 이거 괜히 한번 노려보다가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어요. 시험에서. 이게 여러분이 그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하다가 지겹잖아요. 그럼 나도 그림이나 한번 그려볼까 하고 정말 띡띡띡 짜자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요즘에 있지 않을까 막 하고 한번 대입해봐서 되네, 나이스 이러면 되는데 그럼 도파민 뿜뿜 분비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 이건 실수가 없잖아요. 연산상에. 특히 시험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시간이 근데 1분밖에 없어요. 다 풀어야 되는데 그럼 뭐 이렇게라도 하든지. 근데 이렇게 정석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연산이기 때문에 잘못 꼬이면 또 이게 중심이 분수라도 나오면 답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되셨죠? 그래서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X축, Y축 원점에 접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X축, Y축 그리고 동시에 접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걱정하지 마. 시간 맞춰서 끝내드릴 거예요. 자. 준종형 힘들어서 어떡하냐 너. 힘들어서 어떡하냐. 자, X축에 접하고 Y축에 접하고 동시에 접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봐봐. 자, 볼게요. 얘가 반지름이거든요. 근데 이 반지름의 값이 누구랑 똑같아요? B의 좌표랑 똑같죠. 그렇죠? 자, 얘가 반지름이거든요. 반지름이 누구랑 똑같아요? A랑 똑같죠. 그렇죠? 자, 얘가 반지름인데 이 동시에 접하면 이들의 길이가 같아져. 그러니까 이 좌표가 A, A로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주의할 거 있어요. 정확하게는 반지름은 이 B, A 좌표의 절대값과 같은 거예요. 반지름이 왜냐면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2,3을 지나고 말고 중심으로 가지고 X축에 접하는
그리고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항의 방정식은 이렇게 될 거고 반지름 떠올려보자. x축에 접하면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죠. 그러면 뭐가? 3이 반지름이 됩니다. 그렇죠?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인 거야. 반대예요. 그래서 이 녀석, 그래서 여기는 4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한 점. 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한번 구해보래요. 봐봐. 여기 3,3이라는 점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요걸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보통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도 이렇게도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답이 무조건 2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형태를 이렇게 나오면 돼. 그쵸? 제가 중심과 반지름이 모두 다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미지수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3과 3을 대입하시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풀리면서 A 값이 2개가 뜹니다. 그러면 그 2개의 A 값을 차곡차곡 대입해서 2개의 값을 구해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X축에 접하면 Y좌표가 반지름이고요. 절대값이. Y축에 접하면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입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절대값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A의 제곱이 깔리게 된다는 거, 그 정도 생각하시는데, 자, 학교 시험에서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표현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까지 설명할게요. 자, 접한다고 치고 갈게요.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사분면을 접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림 이쁘니까 이해하세요. 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얘는 a, 얘는 마이너스 b, b, 얘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얘는 d, 마이너스 d. 제가 이제 부호를 붙여준 거예요. 사분면에 따라서. 뭐냐면 모든 점이 반드시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돼요. 모든 접하는, 동시 접하는 원의 중심은 반드시 여기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문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가장 만만한 게 이게 이차함수죠. 봐봐. 자, 이렇게 이차함수 하나를 던져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이차함수 위에 이무의 점 P를 중심으로 X축, Y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위에 점들을 가지고 원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런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만들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선을 그려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을 그려. 그러면 점이 4개가 키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는 좌표가 a, a가 될 거고, 얘는 좌표가 마이너스 b, b가 될 거고, 얘는 좌표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얘는 좌표가 원칙적으로 그냥 잘 그렸으면 자 d, 마이너스 d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원 하나 생기고 여기서 원 하나 생기고 여기서 원 하나 생기고 여기서 원 하나 생기는 식으로 4가지의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활용이 되고 이게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는 30번 문제예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걸 알면 무조건 풀려. 왜? 2차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랑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랑 뭐 하면 돼? 교점 찾고 교점 찾으면 돼. 그럼 그게 이들의 4개의 좌표가 되는 거야. 이게 근데 2차 함수로 몇 번 나왔거든. 이게 지금 몇 년, 한 3, 4년 전 문제라서 그 뒤에 이제 몇 년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원방으로 나왔어.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조건을 처음에 2차 함수를 안 주고 원방을 준 거야. 여기다 원방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은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원 위에 한 점으로 또 다른 원을 그리겠대. 그런데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겠대.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 우리 또 그림을 그려.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점 4개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원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진다. 어떤 도형이든 상관없어. 직선 나오면 더 땡큐고 더 쉬울 테니까. 그래서 직선이나 2차 함수나 원, 우리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직선이나 2차 함수나 원이 나오면서 그 상태에서 그 위에 한 점에서 중심으로 가지는 원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거야. 그럼 무조건 우리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까지 교점을 구하고 그들이 반드시 원의 중심이 제대로 세팅이 되면 또 문제는 바로 풀립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배점이 높습니다. 5.45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나오면.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음에서 나온다면 이건 아마 단답형으로 나올 것 같아요. 찍을 수도 없어. 그냥 아는 사람은 풀고 뭐 알아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상관없나. 원당아, 너희 서술형 있지? 서술형 있으면 너희가 이거 유사한 문제가 3년 전인가 그때 모의고 딱 뜨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 서술형. 그러면 서술형 나와도 별거 없어요. 구구 절대로 설명할 필요 없고 중심을 저 위에 가지고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드시 중심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뭐 이런 말 하나 써주고 그래서 그들의 교점의 작품 구해서 식 만들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고요. 딱 컴퓨터 시간 되면 12시다. 시간 절묘했다.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고요. 자, 1시간 동안 식사하시고 여러분 핸드폰 시계로 1시간 뒤에 1시까지 다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